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용언 중에서도 동사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공부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한쪽은 문법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문법 공부를 하면은 되게 재미없고 힘들고 지루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법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문학보다 이렇게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좀 재미가 있다. 그래서 약간 문법은 수학이라던가 어떤 과학 쪽에, 이과 쪽의 어떤 영역과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문법 공부를 했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법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를 사실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이 문법이란 개념이 처음에 기초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항상 숙지를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문법이라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재미가 있거든요. 특히 이 품사론도 그렇지만 의문론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뭔가 논리적인 그런 배열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내뱉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이 쓰다가 내가 쓰는 단어와 문장들이 이렇게 분석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아, 내가 왜 이런 점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학을 이해하는 데서도 문법을 공부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글쓰기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기초 문법이라던가 국어의 맞춤법 부분이라던가 어떤 형태를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 글을 볼 때도 또는 내가 글을 쓸 때도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공부가 결코 가치 없지는 않다, 그냥 암기식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문법이란 것도 사실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또는 뭐 작문을 하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용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용언은요 활용하다 할 때 그 용자입니다.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어디에 쓰이냐? 바로 서술어에 쓰입니다. 우리말은 문장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서술어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주어는 생략이 잘 되는데 서술어까지 생략되면 그 핵심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서술어에 올 수 있는 게 바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그건 조사이기 때문에 이 용언에선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어에 쓰이면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변한다, 그래서 변함이 가능하다 해서 가변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변어인데 동사, 형용사는 가변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또는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동사와 형용사의 무엇 차이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중세국어에서는요 어떤 하나의 형태가 동사, 형용사 모두 쓰였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는 어근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형태가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지금까지 쓰이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요 동사하고 형용사는 엄격하게 품사가 이제 나눠져 있고요. 하지만 이 둘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특정 활용하는 단어들은 이게 동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형용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없다와 있다 같은 경우는요 모두 동사와 형용사를 조금씩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약간 논란이 되는 어떤 단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있다, 없다를 형용사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학문 문법, 그러니까 이론 문법에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 라고 보면은 우선적으로요 동사는요 움직임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냐면요 성질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움직인다든가 어떤 것을 과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성질이나 상태는 그 상태에서 고정된 거죠. 예를 들면 아름답다를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다라는 경우는요, 그 성질과 상태가 고정된 거지 아름다움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다, 달리다, 뛰다 이런 것은 움직임이죠. 자, 그 다음에요. 둘 다 활용을 하지만 활용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요, 동사는요, 결합이 잘 됩니다. 특히 동사는 뭐랑 결합이 잘 되냐면 현재형 어미들이랑 결합이 잘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요, 움직인다는 건 어쨌든 현재를 포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도 우리가 과거로 갔다, 그 다음에 현재로 간다, 그 다음에 미래로 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형 어미랑은 당연히 동사는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란 건 시간을 내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뭐는다, 뭐뭐는구나, 뭐뭐느냐, 뭐뭐는, 동사는 이렇게 현재형 어미들과 결합을 하지만요, 형용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건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예쁜다. 왜냐면 예쁘다가 이 현재형 어미 니은이랑은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명령형 어미, 그 다음에 청유형 어미와는 동사는 결합을 합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한번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동사를 보면요, 사물의 어떤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표시하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건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동사 부분이 진짜 중요하기도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문점이 드는 건요, 이거예요.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해가 솟는다. 여기서의 동사가 뭐예요? 읽는다, 솟는다죠. 밑에 문장 한번 보실까요?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뜻이다. 일출은 해가 솟는다는 뜻이다.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읽는다하고 솟는다가 동사라는 건 알아. 근데 왜 독서하고 일출은 동사가 되지 못할까? 왜? 독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거고, 일출도 해가 솟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라 그래요? 명사라 그러죠. 이거는 명사는 체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로 본다? 동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요, 읽는다 같은 경우 또는 솟는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한다? 과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독서하고 일출은 뭐가 되냐면 과정이 아니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정으로 파악을 했고, 여기는 대상, 그 어떤 하나의 대상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명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아주 부족한 학생들은 독서하고 일출도 뭔가 하는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서 원론적인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역시 동사가 뭐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표시하는 품사이기 때문에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동사가요, 문장의 구조에서 이렇게 나뉩니다. 바로 무엇이 어찌 한다. 자, 현재형 어미가 들어간 거고요. 무엇이 무엇을 어찌 한다.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동사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무엇은 체언의 자리이고요. 여기에 서술어를 차지를 한다는 거죠. 이 문장 구조에 들어가는 어찌 한다가 바로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귀여운 동사들이 여러 가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부터 라까지 보고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읽다, 잡다, 자다, 던지다, 뛰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요, 뭐냐면요, 어떤 대상이 하는 구체적인 뭐예요? 움직임이에요. 굉장히 움직임이 구체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서 사랑하다, 믿다, 생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거?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아, 이런 것도 우리가 동사로 보구나. 왜? 내 마음도 과정적이니까. 사랑하다 같은 경우도요,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 다음에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은 경우는요, 바로 뭐냐면요, 이거는요, 움직임을 지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이 상태 자체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가와 비교를 해보면 이 다 같은 경우는, 자다 같은 경우는 그 상태로 약간 고정돼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곧 일어날 거죠. 그 다음에 살다, 사는 것도 우리가 인생 전체에 대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쉬다, 이것도 쉬는 상태. 그 다음에 앓다는 뭐냐면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라면 이거는 어떤 상태적인 것도 포함을 하는 그런 동사다라고 보면 되고요. 라 같은 경우는 흐르다, 피다, 솟다인데요. 여기서 이 라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는 쓰지 못합니다. 강이 흐르다, 꽃이 피다, 그 다음에 뭐 화산이 솟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에겐 쓰이지 못하고 사물한테 쓰이는 무전명사가 주어로 올 수 있는 어떤 작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라면요, 보통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명령이라던가 청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거나 청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지 않은 사람한테 예뻐라, 이거는 감탄년 예뻐라, 아 예뻐라 이런 게 아니라 예뻐라 라고 명령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예뻐지겠냐고요. 그 상태가 그대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반대로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쁜 대상한테 못생겨지게 되라고 우리가 명령하거나 청유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됩니다. 예뻐라 또는 예쁘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예외가 됩니다. 문학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요, 책을 읽어라, 책을 읽자 이런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무라, 흘러라, 무라, 흐르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익숙하긴 해요. 왜? 문학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물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대상이죠. 그래서 무정명사라고 합니다. 사물을 뜻하는데요, 이 사물한테는 이렇게 명령이나 청유형이 쓰일 수 없다. 하지만 문학은 예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사의 종류는요,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이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움직임이 주어한테만 미치면 자동사, 주어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이 주어 이외의 어디에? 목적어한테 또 미치면 타동사입니다. 주어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꼭 필요해. 그 다음에 목적어는 어떻게 보면 주체가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할 때 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대상한테 미치니까 이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우리가 서술어 배울 때 자동사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만 필요하니까. 그러면 뭐 타동사는 뭐 두 자리 서술어, 주어랑 목적어 두 개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동사라는 개념을 잘 배우면요, 문장론 가면은 대부분의 개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품사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자동사 볼게요. 자, 가, 앉다, 눕다, 서다, 돌다, 남다. 주어 하나만 필요합니다. 철수가 앉다, 철수가 눕다, 철수가 서다, 철수가 돌다, 철수가 남다. 자, 그 다음에 이 나 같은 경우는요, 약간 길죠. 근데 잘 보면요, 보이다, 먹히다, 쫓기다, 들리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다 피동사입니다. 피동사란 뭐냐면 피동문에 쓰이는 동사를 피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보다, 먹다, 쫓다, 들다에다가 이 히, 리, 기는요, 피동사를 만드는 그런 피동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원래부터 타동사였던 것이 뭐가? 피동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자동사가 된 예죠.
예를 들면 보다 같은 경우도요. 철수가 보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철수가 무엇을 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거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에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철수가 먹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때는 왜 그렇게 쓰냐면 이 목적어의 의미를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략된 거고요. 사실은 철수가 밥을 먹는지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먹는 거는 어떤 다른 대상이 입으로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꼭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해요. 쫓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도둑을 쫓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들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뭘 드는지를 말을 해줘야지. 어떤 대상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미가 돼 있는 게 바로 이 타동사였는데 이 피동문 같은 경우는요. 피동문의 특징이 문장에 한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피동문은요. 전부 이제 주어가 어떤 행위를 당하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동주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피동주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로 사라져야 돼요. 이 목적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피동전미사를 붙여서 뭐라고? 피동사, 자동사로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피동문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 보세요. 타동사는 목적어인데요. 이거 똑같아요. 뭐뭐가 필요해요. 철수가 밥을 먹다. 철수가 나무를 깎다. 철수가 책상을 놓다. 철수가 과자를 넣다. 철수가 인형을 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뭐뭐를이라는 목적어가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 같은 경우도요. 특징이 보이죠. 앉히다, 눕히다, 넘기다, 세우다, 웃기다, 먹이다, 읽히다, 지우다, 맡기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요. 아까 내가 피동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요. 바로 사동문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동사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쓰이냐면 사동문에 쓰입니다. 피동전미사는 이희릭이었다면요. 이 사동전미사는 뭐냐면요. 이희릭이 우구추입니다.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요. 앉다, 눕다, 남다, 서다, 웃다에 사동사 형성에 사동전미사가 붙여져서 타동사가 된 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타동사인 먹다, 읽다, 지다, 맞다에 여기에 이히, 우, 기가 붙어가지고 타동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사에서도 타동전미사가 붙어서 형성이 되구나. 그 다음에 타동사에서도 타동전미사가 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법 이론서에서도 이런 예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능격동사라고 나옵니다. 능격동사라는 건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모두 공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의 형태가 뭐야?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요. 아기의 눈물이 그쳤다 해서 그치다 있죠. 이게 지금 눈물이라는 주어만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주어만 필요하네? 눈물이 그쳤다라고 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자동사입니다. 움직임이 이 눈물 자체에만 미치는 자동사. 근데 보세요. 어머니가가 뭐예요? 주어죠. 그 다음에 눈물을 이건 뭐예요? 목적어네. 목적어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타동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타동사가 형태가 똑같아. 그쳤다로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공용으로 쓰이는 능격동사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능격동사가 뭐냐면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거예요. 멈추다, 다치다, 움직이다, 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문 하나만 볼게요. 갑자기 차가 멈추었다. 이것도 뭐야? 주어지. 근데 멈추었다 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거 자동사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문장 보세요. 철수가 차를 멈추었다 라고 했을 때 철수가는 뭐야? 주어. 근데 철수가 멈추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대상을 필요로 하거든. 뭘 멈추는지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타동사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 그 다음에 동사의 정의, 그 다음에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동사의 유형과 분류, 특히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그 부분에서 동사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더 배워야 될 내용이 많지만 이 시간은 전체적으로 동사를 한번 아울러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동사 2편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